날씨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좀 먼 길 와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은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이용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해영출판사 출판사 각 실장님 와주셨고, 그 다음에 마이크닉스, 대원 CTS 같은 많은 회사에서 컴퓨터 조립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선물 후원해 주셨습니다. 쓰고 해도 되죠? 네네네.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상암동 동네에서 자그만하게 이제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냥 동네 컴퓨터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 이름이 허수아비다라 보니까 마이크 쓰게 되겠다, 그지? 유튜브 채널 이름이 허수아비다 보니까 이제 허수아비 아저씨다라고들 부르시는데 뭐 그냥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가 한 20년 만이라서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로 여기를 와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한 3년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책이라는 걸 낸 지는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한 거는 한 2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사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게 최고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책 한 권 냈다고 해서 그냥 제 경험에 있는 걸 낸 건데 그거를 뭐 작가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부르는 거 그리고 불려지는 것도 좀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 컴퓨터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궁금한 것들 그런 거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별거 아닌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많이 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하고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소에 도와주시는 회사 과장님들한테 제가 좋게 말을 해가지고 선물들을 좀 많이 얻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뭐 CPU 같은 것도 있고 이게 키보드 이런 것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시면은 여기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번호를 고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번호를 고르면은 요 상품 뒤에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팀장님, 맨 처음에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저에 대해서든 아니면 장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든 아니면은 뭐 책에 대해서든 아니면은 이 시대를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년 남자에 대해서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뭐든지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건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컴퓨터. 예. 학생. 난 얘기 먼저. 누가 혹시 처음에 그 컴퓨터 가게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컴퓨터 가게를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고? 제가 컴퓨터 가게를 처음에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한 3년을 다 거쳐서도 가장 솔직한 답을 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좋은 면만 보여드린다거나 멋있는 것만 꾸며서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닐 거고요.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 컴퓨터 가게를 왜 시작을 했냐면요. 가난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려고 책에도 적어놨지만 제가 나름 20대 후반에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큰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나름 살았어요. 그런데 보통 회사를 취직하고 한 3년, 5년 정도의 퇴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받잖아요. 그죠? 사표를 내고 싶은. 보통은 그런 걸 견디는데 저는 그걸 못 견디고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PC방이라는 장사를 했었는데 6년 만에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때 남아있던 돈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중에 뭘 좀 잘하나라고 생각해 본 게 컴퓨터 쪽이라서 컴퓨터 가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나 요리를 하시는 분들처럼 거창한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찾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된 거예요. 나와서 이 누나한테 가가지고 좋은 질문 해줬으니까 선물 하나 달라고 그래. 그래 고마워. 누나한테 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질문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요, 저는 오늘 이 도서관에서 허수아비 아저씨라고 하는 유튜버는 솔직히 제가 몰랐지만 컴퓨터 만들어 볼래라고 하는 그 주제어 때문에 번쩍 참석이라는
문자 메시지 답신을 보내고 참석을 하게 됐어요. 네. 10여만 원, 15만 원 정도를 주고 또 AS를 받고 이게 한 3, 4회 반복이 되니까 제가 그 수리점이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 PC 아저씨가 15만 원씩 4년간을 받으셨을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1년 전에 근데 두 번째 질문, 그 아저씨는 왜 그렇게 돈을 받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감히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론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이제 건방지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던 매장이에요. 그래서 그 장사의 제 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전제를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한테 한 번에 10만 원을 버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 10번에 나눠가지고 만 원씩 버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아니면 동네 컴퓨터 가게를 다 가보면은 다른 자영업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저도 컴퓨터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사람이 오면은 오늘 장사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실제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 컴퓨터를 사고 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야, 이 한 사람 왔을 때 얼마나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게 자꾸 커지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컴퓨터 가게 사장님의 개인적인 운영 철학의 잘못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같은 가게는 또 잘하고 있다면서요. 저도 참 안타까워요. 그런 가게들이 선물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좀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 그렇게 멀리시는 없으시고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거하고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장사를 어떤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사를 시작할 때 어떤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거든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수입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을 할 때 자기의 그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솔직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장사를 할 때 물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 왜 장사 시작하는데 왜 뭐 라면집을 왜 시작해? 가면 그냥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 만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할 일도 없고 소일거리가 필요하고, 장사를 하는 것 자체에 이렇게 뭔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 자체에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유를 찾아내는 거는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버는 거, 그리고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절대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답이 되셨나요? 죄송한데 이게 질문지를 많이 적어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면서 오늘이 굉장히 무겁게 이야기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벼운 이야기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컴퓨터를 처음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못해서 컴퓨터를 시작했습니다. 뭘 못했냐면은 저는 굉장히 악필이었어요. 글씨를 정말 못 썼거든요. 제가 1990년도에 1학년이었거든요.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글씨를 너무 못 쓰니까, 그때는 워드가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학교에 타자실이 처음 있었어요. 그래서 타자실에 가가지고 타자기로 하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컴퓨터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악필을 커버하려고 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오히려 좀 덕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동네 삼촌 예. 네네네 좋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때 이제 경찰서 신고도 오고 테러 편지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초보 유튜버 때 유튜버를 하면서 이렇게 악플을 당했을 때 굉장히 좀 저도 이렇게 막 심장이 허수아비님처럼 막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많이. 근데 또 어떻게 보니까 그 다음 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다시 이렇게 밝게 돌아서 영상을 찍고 멘탈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비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알고 싶어요. 익숙해짐이죠, 익숙해짐.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되게 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저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는데 다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제가 감히 이제 그런 쪽은 아니지만 이제 뭐 TV에 나오시는 연예인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만 누군가를 만나면 되죠.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이 돼 있다가도 누군가 팬미팅이 2시간 동안 있다라고 하면 그때만 컨디션을 조절하고 그때만 만나면 되고 그리고 그때만 좋은 표정으로 상글상글 웃으면 돼요. 뭐 아내하고 막 싸움을 하고 딸이 뭐 시험을 못 쳐가지고 딱 혼을 내고 나왔다가도 딱 나오는 순간 만나는 순간만 정신을 관리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에 10시간을 매장에 있습니다. 10시간을 매장에 있으면서 말 그대로 생활이죠. 10시간 동안 손님하고 투닥거리고 싸울 때도 있을 거고 가게 가고 실랑이를 할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은 이제 매장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야 너는 왜 유튜브에서 볼 때처럼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에서 항상 웃는 것만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손님하고 투닥거림도 올려요. 근데 그걸 차지하고라도 왜 항상 안 웃고 있냐, 왜 상냥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을 그것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방문을 하시거든요. 이분들하고 계속 투닥투닥거리고 오만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익숙해지고 그런 거에 무뎌진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약간 익숙해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악플을 하나 받거나 싫은 소리를 하나 듣고 그다음에 매장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하세요. 야, 니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제로 보니까 다르다. 뭐 상냥하지 않다, 투닥거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듣고 가면은 정말 며칠 동안 막 멘탈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장사하는데 그 손님 가고 나면 5분 있으면 또 새 손님이 온단 말이야. 그 멘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장사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잊어버려지더라고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라도 하고 싶으신 이야기나 그런 게 있으세요? 예. 유튜버를 저도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유튜버를 저도 이렇게 마사님처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음에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으면 좋은지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면 되겠다. 그러니까 꼭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책을 혹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 문제를 맞추시는 분도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맨 처음에 썼던 아이폰 5 말고 본격적으로 샀던 카메라가 이름이 뭐게요? 샤오미 그렇죠. 그게 얼마짜리라고 그러던가요? 11만 원이었고 지금 아마존에서 7만 원에 구매가 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은 그걸로 대신 드리도록 할게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7만 원짜리 그 샤오미 가지고 구독자분이 22만 분이 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거는 29프레임짜리였고 그 다음에 손떨방이나 이런 거 일절 없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컴퓨터 가게를 하다 보니까 스트리머들이나 유튜버들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컴퓨터를 200만 원짜리를 사고 싶다, 300만 원짜리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자기가 부족한 면이 있을 때 그거를 채울 때 더 열심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비만 막 빵빵하게 맞춰놓으면은 자꾸 그쪽에 의존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헝그리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꼰대 같다 보이고 옛날 사람 같다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죄송한데 연배가 저보다 위이시죠? 좋습니다.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꼭 그 자기가 하는 일에서 유튜브를 찍어야지 잘 돼요? 제가 학생인데 나름 제가 독서록을 유튜브로 찍으려고 해가지고 꼭 이 공부랑 뭐 학생 관련된 일 아니어도 될까요? 애기가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10살. 애기가 10살이면은 다른 직업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아직 경험이 부족한 나이니까 한정된 데서 소재를 찾긴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책을 읽고 독서록을 만들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좋은 유튜브 소재거리 같기는 한데 시작을 했나? 아니요.
언제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번에 그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는 거.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몇 월이야? 지금 9월달이지. 지난 겨울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면 벌써 시작을 하고 벌써 시행착오를 거치고 벌써 좋은 채널로 성장을 했어야 되겠지, 그지? 오늘 저녁에 안 만드는 친구들은 1년이 지나도 안 만들더라. 그래서 애기는 오늘 저녁에 가서 채널부터 만들어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한번 올려볼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자. 허서님이 유튜버를 하고 싶으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걸 영향을 받으면서 하신 건지.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이야기는 이 아저씨 너무 솔직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어디 SNS에 있는데 올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대답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할게. 그때 저는 사실 유튜브의 존재를 거의 몰랐어요. 학생 고맙다 질문을 해줘서 꼭 해보고 싶은 답이었는데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이거는 제가 우리 친지나 가족들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야,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라고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대선배님이시면 이제 대도서관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훨씬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거든요. 저보다 연배는 어리지만 굉장히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이 이제 MBN인가라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어떤 기자분하고 대담을 하는 걸 제가 우연찮게 봤어요. MBN인지 YTN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자님이 물어보는 거야. 그래, 우리 대도서관님이 뭐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버신다던데 어쩐데 했어요. 근데 이때 대도서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가 한 달에 유튜브로 3천만 원을 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까지도 다른 사람이 성공한 거를 시기하고 부러워만 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었다면 그때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그런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옅어지고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이제 이순배님이 뒷작업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한 대답이었나요? 우리 학생도 고맙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리고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아까부터 저를 쳐다보는데 좀 무서웠어. 너무 여러 가지 대답하지 못할 그런 질문을 한다거나 이게 질문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빼놓고 갈 수는 없어서 혹시 하나 정도만 하고 바로 할게. 아까부터 너무 가운데서 많이 쳐다보셔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목표라고 할까 꿈이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저는 지금 조금은 일그러져 있는 우리나라 컴퓨터 유통 시장을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대원 과장님이 계신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옛날부터 컴퓨터의 부품들은 다른 공산품하고 다르게 가격이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고 무슨 이슈만 타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오르락내리락거리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잠깐만. 여기 애기가 아까부터 들고 있어. 팔 아픈 애기 뭐 질문이 있나? 네. 호수아비 선생님은 아니 아저씨라고 하는 게 편해. 호수아비 아저씨는 유튜브를 느끼면 하면 재밌었나요? 잘 유튜브가 재밌었냐? 하시면 구안화사가 걸린 상태에서 유튜브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구안화사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 눈이 안 감겨요. 지금도 보시면 제가 살짝 차이가 나는데 오른쪽 눈이 살짝 덜 떠지거든요. 왼쪽 눈도 조금씩 달라요. 완전히 치유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 정도 남아있는데 구안화사가 걸리면은 한쪽 눈이 안 감겨요. 안 감기려면 계속 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뜨고 있으면 컴퓨터 수리를 하다 보면 따가워가지고 눈물이 계속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와가지고 눈물 떨어지는 걸 닦아주는 일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직원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피어하고 티엇이 발음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때 하던 컴퓨터 가게 이름이 주연테크 컴퓨터였거든요. 티긋하고 피업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전화를 받고 이렇게 올려야 돼요. 주연테크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오른쪽 반이 아예 안 조형평가 컴퓨터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편집을 할 때 이게 눈이 안 뜨고 있으니까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으면 막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럼 이 스카치 테이프하고 이걸 딱 붙여놓고 이렇게 눈 뜨지지 말라고 이렇게 한쪽 눈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애기도 이야기, 애기 어디 가서 질문하고 선물 받고 다 갚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빠졌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구안화사가 걸려가지고 눈이 안 닦여지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실제 즐겁게 컴퓨터를 수리하고 조립을 하고 즐겁게 편집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많이 있죠. 힘들죠. 마냥 즐거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힘듦을 지나서 나에게 오는 과실은 그 힘듦을 굉장히 극복할 만큼 굉장히 더 이상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 힘듦은 버텨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과실이 결국은 어떤 금액과 거기에 이제 구독자 수와 이런 거하고 병행이 되다 보니까 과한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구안화사가 걸릴 정도라면 쉬어야 돼요. 구안화사가 걸리면은 보통은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튜브 전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장사를 해야 되고 또 그때가 한참 희한하게도 제 유튜브의 채널이 유명해져가지고 구독자분들이 막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막 그 시점에 장사도 막 잘 되고 있는 시점이고 구독자도 막 올라가고 있는 그 절대적인 시점에 하필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CPU를 받으셨어요? 네. 오, 축하드립니다. 중년의 남자들이 자기가 피곤할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힘든 젊은이들도 조금 거기를 기획하고 있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대전에 있을 때였거든요. 장사를 하고 초창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출장을 다니던 시기였어요. 그게 결국은 컴퓨터 파워가 고장이 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워 스플라이를 교체를 해주고 출장비하고 수리비를 받고 집에 왔죠. 3달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DVD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CD롬이. 그래서 그래요. CD롬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출장을 가서 봐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3달 전에 파워 고칠 때 이것도 봐줬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손님들 중에 컴퓨터라는 거는 다른 업종과 다르게 조금은 특이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을 하게 되면 이건 제 변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음식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갖고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하고를 파는 집이 있으면은 근데 사장님 보고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된장찌개가 맛있어요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장님이 손님이 컨디션을 봐서 답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 가게는 제 변명을 하자면은 이렇죠.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김치찌개가 맛있어요라가 아니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뭐가 달라요? 라고 김치찌개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된장찌개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쭉쭉쭉 설명을 하면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AMD 3900X라는 CPU를 팔면은 식당에서는 가가지고 돈가스를 주세요라면 끝이지만 컴퓨터는 3900X가 인텔의 9900K하고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고 코어는 몇이고 오늘 가격은 왜 어제하고 다르고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설명이 길어지면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가끔은 있죠. 혹시 지금 구독자한테 늘어나시면서 받는 압박감이 있는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하고 혹시 목표 구독자 수는 몇 명쯤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혹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유튜브를?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은근히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면요. 막 제가 내보다 한 달 전에는 구독자가 작았는데 왜 제가 내보다 많고 막 그런 게 있고 안 그럴 것 같지만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막 메모도 해요.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저도 지금은 안 그러는데 막 누구누구 이름 적어놓고 몇 월 며칠 날 쟤는 몇 명, 쟤는 몇 명, 나는 몇 명 해놓고 일주일 뒤에 세보고 제가 내보다 더 빨라졌네? 그러면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런 일정 부분에 일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극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딱 자극이 되고 파이팅이 되는 그 정도에서 멈춰야지 이거를 얘를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무리수를 보다 보면은 힘든 부분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안경 끼신 분이 아까부터 미안. 그 약간 결이 다른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팀의 구성원이 이상하게 이렇게 신입사원들하고 굉장히 또 시니어들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29세에서부터 한 30세 초반까지가 이렇게 신입사원들이 몰려 있고 또 저처럼 이제 40대 중후반 이렇게 몰려 있는 구성인데 그 허섭이 아저씨 보면 이렇게 넘버 5도 저기 있고 라인하르트랑 이렇게 다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죄송한데 제가 아저씨라는 소리 들을 나이가 허섭이 형님 파이브 지금 여기서 질문 하나만 지금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됐지. 어떻게 뽑혔지? 구경 갔다가 저는 사람 뽑을 때 그러니까 좀 구식으로 뽑습니다. 그냥 느낌 있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얼굴에서 비춰지는 관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데 야 물어보시는 게 너희들하고 내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아빠하고 아들뻘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대답하는 거 네가 대답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혹시 I Am Sam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다코타 패닝 나오는 영화였거든요. 제 사촌 동생이 저보다 띠동갑인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지가 초등학교 때 형은 20살 대학생이었는데 쟤랑 어떻게 그렇게 잘 놀아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조카들 같은 경우도 우리 조카 삼촌이 명절에 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지? 귀신 이야기. 저는 이제 명절에 조카들 만나러 가게 되면은 항상 귀신 이야기 같은 걸 준비해서 가거든요. 다코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코다 패닝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빠랑 잘 노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우리 아빠는 나랑 놀아주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이 놀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심으로 저는 같이 노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뻘, 조카뻘밖에 안 되는 직원들이지만 정말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신세대적인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도 배울 게 많고 진심으로 같이 논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같이 뭐 어울려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지금 저기 맨 뒤에 안경 쓰시고 긴팔 검정색 입으신 분 아까부터 허섭이 아저씨 인생 슬럼프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책을 읽어봐 주셨나 봐요. 학과가 고고인류학과인데 어떻게 뉴텍 컴퓨터에 들어갔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인생 슬럼프 중에 하나있겠죠, 그죠? 혹시 여기들 다들 40대 중반 이상 분들이 계시죠, 그죠? IMF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분들한테는 IMF가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런 소재거리밖에 안 되겠지만 지금 40, 영화로도 나와요. 그렇지. 영화로도 나오, 그렇지. 영화거리겠지만 지금 40대가 50대를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IMF라는 게 정말 치열했었거든요. 고고인류학과라고 해서 고고학을 하는 데를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를 다닐 때도 막 옛날 무덤 같은 것도 파러 다니고 경주에 가서 컴퓨터 회사에 가갖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영업하는 거예요. 지방에 다니면서 대리점 간판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도 이때는 나름 괜찮았었어요. 재밌었죠. 서울에 와갖고 최고 인생의 힘든 시기는 2000년도부터 2006년도 PC방을 하면서 이제 잘 다니던 회사를 망해버려가지고 그때 그렇기도 하고 돈도 못 모았고 조카들 용돈도 잘 못 주고 집에 갈 때 우리 애기 뭐 장난감도 하나 못 사가고 그때 우리 애기가 한참 유치원 들어가기 전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 그럴 때였죠. 그때가 인생의 슬럼프였지만 허섭이 아저씨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궁금해요. 뭐 물어봤니 애기? 아니 유튜브 유튜브는 좋은 점.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점.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점은 주변인에서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감히 이렇게 좋은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잠깐만. 어린 여학생이 있었네. 고마워. 아저씨 유튜브에 95%가 남자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 정말 진짜 반가워. 진심으로. 그래서 오기 전에 여기
유튜브를 하시면서 가게 일도 경험을 하신 거니까 이제 가게 홍보효과도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가게를 찾아오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시거나 그런 적 없으셨나요?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답을 탁탁 골라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유튜브 분들이 사실은 유튜브로 시작을 해서 유튜브로 계속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죠? 물론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작은 컴퓨터 가게를 했는데 작은 컴퓨터 가게가 운이 좋아가지고 유튜브로 알려졌어요. 이 알려지신 분들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니까 자연적으로 영상거리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이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유튜브의 순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 그러다 허수아비님 유튜브를 알게 되어서 자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여기 이게 손을 많이 드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했었는데 잠깐만요.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그때 이제 그 기술적 부분을 어느 정도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전체 매출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항상. 간단하게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공인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우리 가게 표준 공인비는 저희들은 1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화면이 안 뜨는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한 30분이나 1시간 안에 해결이 되는 일들은 14,000원을 받고 있는데 정말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거는 제가 그냥 손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걸 또 받기는 그런데 그럼 또 안 받으면 안 돼. 우리 직원이 일했잖아. 월급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반씩 손해를 볼게. 7,000원 받을게. 그러면 나는 7,000원 받고 우리도 7,000원 내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가죠. 이 너무 장사를 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이런 질문은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못 들었어. 후회한 적 없냐고. 후회한 적. 자, 이거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서 뭐 제가 감히 뭐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우리 애기는 잘 듣자. 지금 들었기에 기억이 나지는 못하겠지만 너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후회를 하게 될 거거든. 만약에 하루도 1시간도 1분도 아저씨는 아까 말했지만 9시에 출근을 해서 7시에 퇴근을 한다. 그럼 보통 7시면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쉬지. 아빠들 어떻게 쉬거나 술도 마시고 헬스도 하고 하겠지. 근데 아저씨는 이때부터 다시 출근이야. 집에 가면 8시가 되거든. 이때부터 다시 출근해가지고 유튜브 편집하고 찍은 걸 작업을 해. 보통 한 11시까지 하거든. 한 3시간 정도를 해. 2번 출근하지. 그러면 잠을 자겠지. 잠을 자면 퇴근이야. 다시 또 출근을 해야 돼. 힘들겠지. 그리고 아저씨는 토요일까지도 일을 해. 그러니까 유튜브에 화려한 면만 보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토요일 날 퇴근을 하면은 아저씨는 토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그날 찍은 거를 쭉 편집을 하고 일요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12시까지 편집하고 또 나가서 좀 그때 좀 쉬었다가 들어왔다가 저녁에 또 편집하고 일하고 그런 작업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빡빡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루도 1시간도 1분도 후회를 항상 하면서 살지. 그런데 만약 아저씨가 유튜브를 안 했다면 있잖아. 아저씨하고 비슷한 카테고리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막 성장하는 걸 보면서 희생을 하고 부러워하고 내가 왜 저 길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이때보다 아마 곱하기로 한 5배나 50배 정도는 더 큰 후회를 하고 있을 거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후회를 한다는 게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책은 1년에 얼마나 읽으세요? 책은 많이 읽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은 한 1년에 한 4권 정도 읽는데 여기는 다 대답을 해. 다른 거 요즘에 그 유명하신 분들도 뭐 컴퓨터 수리 그런 거 닦이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뭐 개그맨 분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우유 쏟아 가지고 컴퓨터에 그 스트리머 분. 근데 요즘에 또 다른 분들 혹시 오시는 분 계시는지?
어저께 이제 저희는 일일 알바라는 개념으로 이제 서로 이제 도와주는 개념으로 어저께 이제 그 트위치 하시는 분이 한 분 왔다 가셨고 이번 주 토요일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IT 유튜브 하시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일일 알바를 하러 오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쯤에는 그 마술하시는 유튜브 있으세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마술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아르바이트 하러 오시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조금씩 알고 지내는 쪽이 있습니다. 미안, 저 청담반 아까 예, 청담반 맞잖아요. 예. 사실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가 한 번에 사장될 수 있는 산업이 되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10년 전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10년 전에 대전에서 장사를 할 때 그때 아유 사장님 5년 있으면 컴퓨터는 끝이 날 건데 뭐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게 10년 전이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책이나 유튜브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컴퓨터의 미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시겠지만 일부 산업들은 대기업이나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받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 가지고 일부러라도 없애지 않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PC 산업이 10년 안이든 20년 안이든 망해버린다고 하면은 애플을 비롯해 가지고 뭐 삼성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삼성이나 아소스나 MSI나 그 수많은 회사들 그리고 그 수많은 회사들에서 연계되어 있는 산업들이 완전히 다 망해버릴 거예요. PC라는 산업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면은 그에 대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이 몰락이 자동차 산업이 없어지는 거에 비견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유지를 해 나가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 어떻게든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엄청난 성능과 엄청난 게임 그리고 핸드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구현이 될 거예요. 옛날 핸드폰이 나오면서 컴퓨터가 없어질 거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학생이 나중에 이제 연배가 돼가지고 국민연금을 받게 될 나이 때까지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고 그쪽 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초반에 구독자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지금 몇 분이나 계시지? 네? 지금 구독자가 몇 분이나? 192명. 요, 많네. 무슨 채널을 하고 있나?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서도 주된 컨셉이 있을 거 아니야? 글쎄요. 그러면은 아저씨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직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 지금 13살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다른 우리 애기가 다른 아빠들이나 삼촌들한테 들은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싶진 않아. 네 나이 때는 공부를 할 나이지 쓸데없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도 유튜브는 사라지지 않을 거고 만약 유튜브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비슷한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생길 거거든.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당장 구독자 수를 늘린다기보다 있잖아. 아저씨 생각에는 너는 지금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너가 보기에 아저씨는 그냥 동네 컴퓨터 아저씨처럼 보이지. 동네 컴퓨터 아저씨가 맞아. 동네 컴퓨터 아저씨지만 살아보면 있잖아. 너 나이 때도 그렇 지났고 군대도 갔다 왔고 군대에서 막 총알 잊어먹어가지고 기합도 받아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정말 이 망해도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게 아저씨가 지금 하는 유튜브의 채널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애기한테 하는 이야기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애기는 지금 나이에 누가 170분 이상 있으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조급해하지 마라.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도 먼저 아까부터 드시는데 여기 한 분이 더 분이 있었는데 맞아 네. 보통 컴퓨터 부품들이 1년에 한 번씩 신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보통 허수아비 아저씨가 생각하시는 것은 보통 몇 년에 어떨 때 컴퓨터 부품을 사는 것이 좋고 또 몇 년 중에 컴퓨터를 바꾸는 것이 좋은 건지 궁금한데요. 삼성전자 주식을 언제 살 때 좋을까? 요거는 제가 컴퓨터 가게를 15년 정도 했으니까 요거는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라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올해 포트리스도 오래 했었어요.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컴퓨터
한 1990년대 초반에는 컴퓨터를 사고 업그레이드할 일이 없었어요. 저도 1993년도에 현주 컴퓨터라는 컴퓨터를 처음 샀는데 이걸 거의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썼을 거예요. 계속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너무, 그리고 옛날 네이버 같은 홈페이지도 옛날에 뭐 네이버에 플래시가 있었어요.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냥 텍스트가 다였거든. 근데 요즘은 네이버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 안에도 5만 플래시에다가 PDF 파일 다 올라오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건 점점 많아지고 게임이 점점 많아지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노후화돼서 못 쓰는 게 아니고 더 빨라지는 그런 컨텐츠들을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네, 어른들은 5년에서 6년을 써요. 근데 애기들은 지금 아마 3, 4년 쓰기도 버거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허수아비님은 그 컴퓨터를 사면 파워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파워를 와트 수를 어떻게 맞춰요? 그 컴퓨터 부품 옆에 다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고 그래 애기는 가게에서 돈을 얼마 정도 버세요? 그래. 가게에서 돈을 얼마 정도 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거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생각을 했거든. 네. 그다음에 컴퓨터 견적을 맞춰주면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컴퓨터 수명이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은 슬림하게 다이어트하게 가자는 주의이기는 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엄마면서 또 주부의 입장이니까 아까 말씀을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허수아비와 같은 시대에 대학을 나오고 IMF를 겪어서 같은 연령대 자녀를 키웠던 경험이 있는 엄마고 또 주부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지금 질문 사항들을 보니까 여기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선물 받고 맨 처음 했던 그 10살짜리 학생은 자기가 지금 학생인 신분에서 도서와 관련된 유튜브를 만들고 싶다고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때 허수아비님께서 답변은 생각한 지금 오늘 밤에 만들어라 라고 답변을 해서 만들러 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엄마로서 겪을 때 저희 아들하고 중2 때 진짜 문짝을 뜯으면서 싸웠어요. 정말 잘 성공해서 얘가 대도서관님보다 더한 게이머 유튜버가 되고 뭐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그게 너무나 큰 갈등이 되더라고요. 자녀와 부모가. 그래서 아까 또 다른 학생한테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이제 이런 유튜버의 꿈을 꿔라라고 또 나중에 답변을 주시길래 참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다 끝나셨나요? 다 끝나셨으면 거기 팀장님 그러면은 어떻게? 저 질문 하나. 예. 그러니까 PC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3년, 4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그러니까 컴퓨터와 관련해서 PC뿐만이 아니라 더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전망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는 혹시 PC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평소에 생각하시거나 뭐 그런 바가 있으신지? 그거는 감히 제가 겸손을 뜨는 건 아니고요. 감히 제가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방향이 절대 아닌데 어쨌든 클라우드가 앞으로의 대세가 될 거고 PC가 컴퓨터가 아니고 터미널의 역할을 하는 시대는 이미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 바탕화면을 구글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모든 작업을, 크롬에서 모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제 답변이 빗나갔는데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은 클라우드나 드라이브를 쓰시면서 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 정보가 소실되지 않을까, 분실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너그 집에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박살날 확률보다도 낮을 것이다. 너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구글의 안정적인 시스템과 보안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어요. 현실적으로 절대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결국은 세상은 구글이 지배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구글이 결국은 전 세상을 지배를 할 거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구글을 그때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구글을 응원하는 부분은 아닌데 구글을 부정하고 구글의 정보망에서 빠져나와서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들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구글에 올라탈 것인지라고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건데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은 올라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개인의 정보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그렇게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감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되게 일을 하면서 많이 쓰러지거나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병원에 있을 때가 많았고 주위 분들한테 되게 신경 쓸 때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주위를 어떻게 챙기는지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어떻게 챙기냐고요? 네. 힘들어요. 저도 똑같이 24시간을 사는 사람이고요. 욕심이죠. 일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유튜브에 시간을 다 쏟으면서 친구들까지 친척들까지 다 챙긴다는 건 욕심입니다. 불가능하죠. 시간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이제 제 가족, 저희 아내하고 딸한테는 굉장히 충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마치고도 맨날 저녁마다 명동에 가서 칼국수를 먹고 온다든가 그렇게 굉장히 충실한 편인데 현실적으로 버려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이제 자꾸 제가 나이 이야기를 그렇지만 이제 연배가 올라가시면서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20대 때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친구들 면회 가느라고 5시간, 6시간 걸려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40대가 되고 50대가 돼가면서 우선적으로 가족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끊어져 버리는 인간관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컴퓨터 조립에 대해서 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컴퓨터 만졌다가 아버지한테 직살나게 혼난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근데 혼자 유튜브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해서 혼자 도전해봐야지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좀 알고 싶어요. 이거는 고장을 내보라고 그러는 중인데요. 오늘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컴퓨터를 고치는 직업을 가지고 돼가지고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되었다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조금만 실수가 생기면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기겠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고 자동차를 고치시는 분들 이것도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죠. 그리고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은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에 비해 가지고 컴퓨터를 고치고 컴퓨터를 파는 직업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쉽고 그런 직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직업에서는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지만 이런 직업에서는 실수가 용납이 됩니다. 하다못해 음식을 파는 입장에서도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식중독에 걸리고 다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낼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고장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이제 시간이 4시가 다 돼버려가지고요. 오신 분들도, 이 도서관 직원분들도 일요일인데 출근을 하셔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셔야 될 시간도 됐고 또 다행스럽게 탁 준비해온 선물도 딱 맞춰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있었던 시간이 먼 길 오신 분들한테 비 오는 날 괜히 와가지고 시간만 뺏고 쓸데없이 뭐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단 2분, 3분이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서서미 작가님께 다시 한번 아저씨 작가라고 네, 유튜버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로는 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
티켓 가지고 계신 분들 자리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 티켓 가지고 앉아 계시고요. 장소 안내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인을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